네, 이번 시간에는 내분비생리 원파트, 이제 1, 2파트로 나눠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내분비생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내분비생리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내분비생리는요, 뇌하수체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 부갑상샘 호르몬, 이자 췌장 판크레아스죠. 부신, 아드레날린, 그리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태반입니다. 내분비샘이죠. 내분비샘. 샘세포에서요 분비된 물질들이 이제 도관을 통하지 않고 혈액내로 직접 흡수되고 배출돼서 표적 기관에 보내진다고 합니다. 내분비샘에서 생산되는 물질을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요 뇌하수체, 갑상샘, 부갑상샘, 부신, 성샘, 태반, 장, 점막 등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 호르몬이요. 아민 호르몬, 펩타이드 호르몬, 단백 호르몬, 당단백질 호르몬, 그리고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렇게 나와 있죠. 구성 재료가요. 아민 호르몬은 아미노산, 펩타이드 호르몬도 아미노산, 단백 호르몬도 아미노산, 당단백질 호르몬은요. 단백질과 탄수화물,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내분비 계통이요 전신적으로 이제 광범위한 부위를 조절하고요. 조절 효과는요 좀 느리고 장기적인 분비 기간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사진이 안 나오고 그 책에 보시면 이제 그림 12-1번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책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분비 샘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 뇌하수체 시상하부, 침샘, 뭐 갑상샘과 부갑상샘, 위치가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가 이제 신장 위에 있죠. 그리고 췌장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콩팥, 난소, 자궁, 고환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뇌하수체 호르몬이죠. 뇌하수체는요, 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몸의 중요한 호르몬들의 분비를 총괄하는 뇌 분비 기관이고요. 뇌하수체는요, 뇌의 가운데 위치한 뇌 분비 기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상하부의 지배를 받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시킵니다. 뇌하수체에서 이제 분비한 호르몬이요, 내분비계 다른 기관들에 작용하고요. 호르몬 분비를 자극시키죠. 이제 뇌하수체 압력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 압력 호르몬. 뇌하수체 압력은요, 뇌하수체의 전체의 한 7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분비세포가 이제 과립의 염색성에 따라서요, 주세포, 또 현기성 세포, 뭐 호산성 세포, 호염기성 세포, 뭐 이렇게 나눠지고요. 샘세포 주변에서요, 모세 혈관망이 이제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수체에서 분비되는 6종의 호르몬의 이제 방출과 억제, 성상에 따라서 분류해 보면요, 이렇게 6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부신 겉질 호르몬, 이제 ACTH죠. ACTH 분비를 조절하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죠. 그리고 TSH 분비를 촉진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죠. 그리고 여포 자극 호르몬 등의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GH 분비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 방출 호르몬, 그리고 PRL 분비를 조절하는 프로락틴 억제 호르몬입니다.
이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장 호르몬은요, 동물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요, 화학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이제 신체의 성장을 촉진하겠죠. 성장 호르몬이니까. 사람의 이제 성장 호르몬이요, 한 190개의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폴리펩티드로 되어 있고요. 분자량이요, 한 21,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분자량이. 성장 호르몬이요, 출생할 때부터 일생 동안 분비되고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요, 많은 양이 이제 생산되고, 성인이 된 후에는요, 이제 줄어들겠죠. 그리고 소량만 생산이 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요, 깊은 수면 1시간부터 2시간 동안 이제 증가되고요. 이제 눈이 이제 빠르게 움직일 때는 감소되겠죠. 눈 움직임 수면에서는 감소됩니다. 렘 수면이라고 하죠. 렘 수면. 그리고 세포에 의해서요, 아미노산 흡수를 증가시키고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서 신체 각 부위의 발달하고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간과 근육에 작용하고요. 거기서 이제 성장 호르몬 촉진 인자를 생성하고요. 뼈하고 모든 조직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이제 단백질 소비를 이제 항진시키고요. 필요한 에너지는 지방을 연소시켜서 또 얻고요. 지방 조직에 이제 작용해서 혈중 유리지방산을 유리하고요. 간하고 말초 조직에 지방 침착을 또 촉진시킵니다. 뇌하수체 외소증이라고 이제 성장기에 DH 분비가 이제 정지되고 결핍돼서 뼈의 발육이나 기관의 발달이 나쁘고 이제 생식기 발육도 어린 아이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뇌하수체성 외소증이요. 거인증은요, 성장기 중에 뇌하수체에서 발생된 종양으로 인해서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많아지면 뼈대, 근육, 신체 내부 기관하고 피부같이 신체 모든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커지는 것이 거인증입니다. 말단 비대증입니다. 말단 비대증. 성장기 거인증이죠.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 뇌하수체에 종양이 발생돼서 뼈 끝에 연조직 부분만 비대해지는 것을 말단 비대증이라고 해요. 시몬스병은 성장기 이제 외소증이라고 해서 성인의 경우 성장 호르몬 결핍에 의해서 이제 허약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시몬스병이라고 하죠. 시몬스병. 거인증, 난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말단 비대증은 이렇게 손발이 커지는 겁니다. 관절염도 생기고요. 유방도 여성 유방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젖분비 호르몬이죠. PRL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산성 세포에서 분비되고요. 198개의 이제 아미노산으로 결합되고요. 분자량이요. 한 약 23,000입니다. 그리고 젖분비 호르몬은요, 성숙한 유선에서만 작용하고요. 젖의 분비를 조절하고 발달하지 않는 젖샘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임신 5주부터 젖분비 호르몬이요, 시작되고요. 임신 말기에는 최고조로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 중에 적분비 호르몬 분비가 이제 커도요. 적분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요. 태반에서 에스트로겐과 이제 어,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분비돼서요. 다량으로 분비돼서 적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적분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만을 하게 되면요. 태반으로부터 이제 분비되는 이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끊기니까 적분비 호르몬이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젖을 분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젖분비가요. 적분비 호르몬은요. 배란을 또 억제시키거든요. 그리고 황체를 자극해서요. 황체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애에게 젖을 주지 않으면 이제 배란이 일어나겠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이제 갑상샘에 작용해서 갑상샘 산피세포의 증식 비대랑 갑상샘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투여하면요, 갑상샘이 이제 커지겠죠. 그리고 무게가 증가되고요, 조직 내에 혈관 분포가 풍부해지고 상피세포가 이제 커지고 분열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요, 시상 하부액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인자라는 게 TRF거든요. 신경 물질이 생겨서 이런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인자라는 거는요. 신경 분비 물질이 생겨서 뇌하수체 압력배에 이르러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부신 겉질 호르몬이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요. 뇌하수체 이제 압력배에 호염기성 세포에서요 분비되고요. 39개 이제 아미노산으로 결합되고요. 분자량이 한 4,5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신 겉질의 정상적인 이제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고요. 부신 겉질에 있는 이제 샘세포를 작용해서 당질의 코르티코이드 분비를 촉진한다고 하고요. 야간에 수면 후기에 상승하고요. 스트레스 할 때 뚜렷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여포 자극 호르몬입니다. 배란까지 이제 난소의 성숙을 지속시키고요. 여포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시키죠. 남성의 경우에는요, 정소를 자극해서 정자의 성숙을 또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체 형성 호르몬입니다. 여포 자극 호르몬하고 같이 해서 여포의 완전 성숙을 도모하고요. 배란을 시키고 배란 후에 황체를 형성 촉진하고요. 9세에서 10세 전후에 소량씩 분비되다가요, 한 11살이나 16살, 11살부터 있는 한 16살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뇌하수체 중간엽 호르몬입니다. 뇌하수체 중간엽에서는요,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고요. 이 호르몬이요, 이 호르몬이요, 냉혈동물의 피부 색조를 이제 바꾸는 작용을 하죠. 멜라닌 세포, 멜라닌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피부의 멜라닌 색소를 침착하는데 일으키는 호르몬이요. MSH랑 ACTH고요. 얘네들이
같은 양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리작용이요. MSH의 이제 혈중 농도가 높아졌을 때요. 피부의 색소 침착을 일으키고요. 뇌하수체의 기능이 이제 또 저하되면요. 피부의 창백성을 또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인과 흑인의 차이는요. 베타 MSH 양적 차이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하수체 뒤옆 호르몬이죠. 이제 뒤옆 호르몬은요. 항이뇨 호르몬하고요. 옥시토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뇌하수체 뒤옆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요. 항이뇨 호르몬 ADH죠. 옥시토신 호르몬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모두 9개의 이제 아미노산으로 된 폴리펩티드죠. 폴리펩티드고요. 분자량이 한 1000입니다. 이들 호르몬이요. 시상 하부의 신경세포인 이제 시삭상액하고요. 실방액에서 합성된 뒤에 뉴런의 축삭을 따라서 내려가면서요. 뇌하수체 뒤옆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서 신경 분비물이요. 뒤옆에 있는 축삭 말단에 저장되어 있다가요. 뉴런이 자극을 받으면요. 후엽에서 호르몬이 혈액 내로 방출되고요. 표적 조직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뇌하수체의 뒤엽을요. 신경하수체라고도 합니다. 뇌하수체 뒤엽을요. 내분비샘이라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내분비샘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하수체 뒤엽을. 뇌하수체 뒤엽에는요. 항이뇨 호르몬하고 이제 분만 촉진 호르몬이 있습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아까 ADH라고 그랬죠. ADH. 이제 항이뇨 호르몬은요. 콩팥에 이제 먼 쪽 세뇨관하고 직박간의 세포에서요. 요중에 수분에 대한 투과성을 항진시키고요. 세뇨관 속에 있는 요중의 수분을 모세혈관 내로 이제 모세혈관 내 혈액으로 재흡수하는 항이뇨 작용을 합니다. 이제 오줌량이 줄고 부종하고 비슷한 증세를 이제 나타내는 게 ADH가 분비가 증가되면요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세가 나타날 때 콩팥 질환에 의해서 핀뇨증하고요 비슷한 이제 요통이 없는 핀뇨증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양쪽에 요통이 없는 핀뇨증. 그리고 호르몬 분비가 감소되면요. 콩팥의 이제 재흡수가 저하되고요. 요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붕증이 일어납니다. 핀뇨증도 일어나고 이제 요붕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뇌하수체 뒤옆 호르몬이 이렇게 있다는 거. 분만 촉진 호르몬이죠. 분만 촉진 호르몬.
이 호르몬은요, 자궁근을 수축시켜서 분만을 촉진합니다. 진통이 이제 약한 임산부에게 분만 직전에 투여해서 분만을 돕기도 합니다. 성교할 때 분비량을 증가시켜서 자궁의 수축을 유발해서 성활동을 돕기도 하고요. 질각 내로 이제 살출된 정자를요, 수정 난소의 난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자궁의 수축 운동을 또 유발시킵니다. 유방에 있는 유선 젖샘벽에 근상피 세포를 수축시킴으로써 이제 젖의 분비도 촉진시키겠죠. 옥시토신이. 그다음에 갑상샘 호르몬입니다. 정상적인 이제 성장과 발생에 필요하고요. 그 외에 이제 순환계의 기능을 증가시켜서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신진 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조직의 이제 분화력과 조직의 성장을 조절하고요. 뼈의 발육을 촉진하고 태아계의 이제 출생 후에 몇 년 동안에는 뇌의 성장하고 발달을 촉진시킵니다. 지금 갑상샘은 목에 있는 호르몬 조절 기관이죠.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요, 소화기에서 기능 저하가 나타나면요, 정상적인 얼굴 형태가 되지 않고요, 난쟁이가 될 수도 있고, 중추신경계의 발달이 부진해서 지적 발달이 지연돼서 크레틴병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는요, 매우 둔감하고요, 무감동적이고, 심장의 박동이 느려지고요, 피부 온도가 또 낮아지고요, 싸늘한 느낌을 나타내고 피부가 건조되고요. 탈모 현상도 나타나고 부종 현상도 나타나는 점의 추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이 또 찌기도 합니다. 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요, 피부가 이제 붉게 달아올라가지고요, 땀이 많이 나고요, 더위를 이제 참지 못하고요, 피부가 축축해지고 산소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집니다.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혈압이 또 상승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이제 불안정해지고요, 신경질적이고 화를 또 잘 내기도 합니다.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요, 흥분하는 상태가 자주 일어나고요, 불면 증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세도시병이라고 해서 안구가 이제 돌출이 됩니다. 그래서 빈맥 현상이 나타나고요, 갑상샘 종이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이 또 많이 나타나고요, 대사 속도가 증가되고요, 식욕이 증가되어 많이 먹지만요, 체중이 또 빠집니다. 성장기에 이제 과량 분비되면요, 뼈 성장판에 조기 융합으로 인해서 신장이 오히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항진을 치료하기 위해서요, 갑상샘을 부분적으로 이제 절제하거나 방사선 동위원소인 이제 요오드를 사용해서요, 갑상샘 세포를 파괴시켜서 치료가 또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바세도 병이라고 해서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갑상선종이라고 하는데, 지금 목에 이게 목도리를 한 게 아니고요, 갑상선이 이렇게 커져서 갑상선종을 이렇게 이룬 겁니다. 지금 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여자분이 목에 이렇게 크게 나와 있는 게 갑상선종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사실은 임상에서 보면 이렇게 심한 갑상선종은 사실 볼 수는 별로 없습니다. 흔하진 않고요. 조금 튀어나온 건 있습니다. 목 부분이 좀 튀어나와서 갑상선 검사를 하러 오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갑상선 종을 의심할 수 있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목에 갑상선 쪽이 좀 튀어나와 있거나 좀 부어 있다, 남들보다 조금 많이 튀어나와 있다고 하면 병원에 가서 꼭 초음파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갑상선이 커져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상 갑상선인데 커져 보이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참지 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젊은 분들도 이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서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자분이나 남자분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또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갑상 또 내분 생리 2파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